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7월 5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862.23포인트 1.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의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조 3천억, 기관도 1조 2천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어, 코스피가 코스피는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47.49포인트 0.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381억 순매수, 기관은 144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예상치를 대폭 웃돈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깜짝 실적에 기관과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 1조 3천억, 1조 2천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황 실적 기대감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도 함께 반등하면서 코스피는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840선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301 0.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0.1원 하락하면서 새벽 3시 30분 기준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이제 새벽 2시에 마감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둔화 기대 등의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은 제약 바이오에 관련주들의 종목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강화 전망과 트럼프 당선 시 수혜 기대감, 또한 국내 바이오 기업 호재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바이넥스,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큐라티스, D&D 파마텍, SD팜 등 제약 바이오, 시밀러, 비만 치료제, mRNA, 코로나19 등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 기대감이 연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미국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이 제외되면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로비가 통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CDMO와 또 CRO 업계에선 이 같은 시장 평가가 틀린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들 생물보안법 통과가 한풀 꺾인 것으로 해석하는데 완전히 잘못됐다며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생물보안법의 규제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 팩트, 사실이라고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생물보안법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국방수권법을 포함 여부를 일부러 표결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좀 더 강력한 확정 법안을 가지고 심의하자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생물보안법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늦어도 연내 올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이 추진하는 생물 보안 법안으로 중국 기업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바이오협회 바이오 경제연구센터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은 이 글로벌 전략 컨설팅 기업이 LEFK 컨설팅이 지난달 이 바이오 제약 기업 CRO 임상 시험 수탁과 CDMO 이탁 개발 생산 투자자 등 73개 생명과학 관련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기업의 신뢰도가 30에서 50%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바이오 산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바이오 시밀러 우대 정책을 포함한 약가 인하 정책을 발표했던 만큼 이번에도 해외 바이오 시밀러 우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울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호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IM 바이오로직스, HK 이노엔, 지노엔 컴퍼니, Y 바이오로직스 등 다수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 계약을 성과를 이뤄내고 있고 HLB의 가남 신약이 FDA의 재심사 신청 공고 소식과 삼천당 제약은 일본에서 세마클루다이드의 독점 및 판매 계약 관련 텀시트를 체결했다고 밝혔고 또 이어서 이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나질도 이 글로벌 제약사
얀센의 이중항체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 FDA 허가 여부가 오늘 또 8월 발표될 전망으로 이번에 승인이 되면 이 넥라지는 미국 허가를 받은 첫 국산 항암제가 또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양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일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올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에 삼성전자 2년 6개월 말인가 그랬나요? 제가 2년 삼성전자가 2년 6개월 만 삼성전자는 이제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넥스트칩, 동원하나텍, 아나페스 등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이 74조 원, 전년 동기 대비 23.31% 상승, 영업이익은 10조 4조 원, 전년 동기 대비 1452.23% 상승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20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5곳의 컨센서스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6,685억 원에 12배가 넘는 8조 2,680억 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14% 상승한 73조 8,892억 원으로 각각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또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주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올 경상수지가 89억 2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올 반도체 수출액은 통관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늘어나는 1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에 오늘 또 반등이 있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해외 매출 성장 기대감에 레이저 옵틱, 한국 BNC,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등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가 해외 매출 성장성인데요. 이 다른 제약 바이오 분야에 비해서 수출과 판매 규제가 적고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추가 판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세가 쉬운 산업이며 규제 장벽이 높은 중국에 이어서 태국과 브라질 등으로도 수출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서 수출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용 의료기기 수출은 2023년 미국, 유럽 모두 고금리로 인하여 수년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대부분 고가이기에 할부나 또 리스로 구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신규 도입과 기기 교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점차 금리가 이루어진다면 의료기기 수출도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저PBR 관련 종목들의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KB금융, JB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일부 저PBR 은행 그리고 CJ, SK스퀘어, 하나, 삼성물산 등 지주사 등 이 저PBR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고 특히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이 그룹 승계 작업 본격화 소식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지난달 3일, 7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밸류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로 거론됐던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세제 지원의 방향을 제시를 했고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치 대비 배당과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 저율 분류관세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깎아주기로 이렇게 얘기를 나왔었습니다. 세제 혜택 발표로 밸류 기대감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높은 상속세율 등으로 인해 배당 증가와 주가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주 환원 확대와 또 주가 부양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따라 배당 소득세 경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 제시됐던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 환원 확대가 필요한 기업들의 주주 환원이 우선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요.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GS 등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일부 오후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8월 1일부터 이 적용되는 이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이 메가줄당 1.41원, 서울시는 소매 기준 6.8% 이렇게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메가줄당 1.30원 인상되고,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올 가스 요금이 주택용 기준으로 약 3,770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민수용, 주택용과 일반용 도매요금이 작년 올 메가줄당 1.045원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지만,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한 한편, 또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부채 비율이 600%를 상회하고, 이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연 5천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 전력기업에 1조 원대 ESS용 전력 저장장치 배터리 공급 추진에 이 전력 저장장치 ESS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YM텍, SK이터니스, G2파워, 삼진 L&D, 삼화전기 등 일부 ESS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차익 실현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기업인 넥스트 에너지에 ESS용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를 대규모로 납품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넥스트 에너지에 6.3GW 규모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용량 6.3GWh로 지난해 북미 전체 ESS 용량 55GWh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로 따지면은 이제 1조 원 내에 달하고, 삼성 SDI가 이를 수주하면서 국내 기업이 수주한 물량 중 사상 최대가 된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각국이 또 전력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앞다퉈 설치함에 따라서 ESS용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글로벌 ESS 시장이 이 저렴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천하지만, 미국이 2026년부터 중국산 제품 관세를 7.5%에서 25% 높이기로 한 만큼 한국 제품을 찾는 수요가 또 늘어날 전망이고, 전기차 캐즘에 빠진 국내 배터리 업계에 ESS가 구세주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 SDI는 북미서 1조 재팍 역대 최대 ESS 배터리 공급 보도에 관한 해명 공시를 통해 미유 확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무인공정 로봇 테스트 소식에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과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사믹틱 JK, 예레시스, SPG 등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100% 무인공정을 위해서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을 구입해서 최근 테스트에 들어갔고, 무인공정은 기존 공정이 아닌 신규 반도체 공장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이고, 향후 인구 감소로 반도체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한 조치로 환경과 안전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은 삼성전자 반도체에도 휴대전화와 가정공장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K조선이 6월 수주 점유율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HA중공업, KS인더스트리, STX중공업, ST엔진, KSP 등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조선업계 수주 실적이 점유율 기준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6개월 연속 1위 자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국 조선 해운 분석기관 클라스 리서치에 따르면은 올해 6월 세계 선박 수주 물량이 2,243만 CGT, 이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90만 CGT로 78%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점유율 9%, 22만 CGT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74척, 우리나라는 8척을 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이 이례적이고, 또 독포화에 따른 선별 수주에 대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가진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의 발주가 주춤했던 것이 이유로 지목되고 있고, 산지시가 넘는 수주 잔고량에 따른 독이 포화로 이 국내 업체들이 선별 수주에 나선 여파도 있지만, 이례적으로 낮은 수주 점유율에 우려가 또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우리 기술 투자 감성 코퍼레이션, 에이틴 인베스트 대성 장투 하나투자증권 등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코인마켓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전 대비 7% 넘게 하락하면서 54,300달러의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비썸에서도 4% 넘게 하락한 7,790만 원에서 8천만 원대 이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이 대규모 물량 폭탄 우려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 마운트콕스가 지난 2014년 파산한 거래소로 올해 7월부터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해당 상한 직후 시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안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